예, 안녕하세요. 다음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좀 중요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내친 김에 독서계 마저 올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 하면 다 끝나겠네요? 끝나겠더라고요. 일단 10번, 능인해인 삼매 중, 능인을 부처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해인 삼매에서 되게 이제 번다하다가 아니라 이렇게 막 번성하다, 이렇게 막 엄청난 보배처럼 이렇게 베푸시는 거죠. 근데 생각할 수 없이, 불가사의. 근데 이 불가사의가 그냥 불가사의 부분은 불가사리도 아니고 알 수 없는 거 신비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금강산맥경론이라고 원효 스님 이 주석을 다신 책을 보면은 마지막에 불가사의란 말이 되게 자주 나와요. 왜냐면 원효 스님이 거의 불교 교학에 있어서는 끝을 보신 분인데 거기서 금강산맥경론이나 그, 그, 그 앞에 대승기신론에서도 불교의 이제 공사상이라던가 뭐 화엄이나 천태 그런 이런 교학들을 다 종합해서 종횡무진으로 설명을 못한 게 없는데 결국 깨달음을 설명을 애초에 할 수가 없고 불교 입장에서도 깨달음이라는 건 말로 표현하니까 말과 생각으로는 깨달음을 설명할 방법 다 방편이다. 그 점을 마지막에 결론은 무사히예요, 불가사의예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불교의 결론입니다. 만약에 근데 참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게 깨달음이라면 재미없죠. 너무 쉽잖아요. 생각하면 뭐 얻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불교를 떠나서 모든 진리의 근본 성질은 이 불가사의 하기 때문에 끝없는 과제이고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될 무한한 가치라는 점이 매력이고 깊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게 공이겠죠? 공이라는 거는 없다도 아니고, 있다도 아니고, 잡을 수 있다도 아니고, 붙잡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요. 심지어 붙잡을 수 없다는 것도 붙잡을 수 없다. 그래야 진짜 붙잡을 수 없는 거죠. 붙잡을 수 없는 걸 붙잡을 수 있으면 붙잡을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 말로 설명하기. 이게 정말 인간의 논리 한계예요. 그다음에 우보일생 만호공을 부처님이 비처럼, 근데 허공을 채우신다. 네. 허공을 채우셔서, 이것도 뭐 굳이 설명하자면은, 채우되 채운 바 없는 그러한 비어있는, 그렇기 때문에 더 가득 차 있는 이런 진리의 보배가 아닐까 합니다. 중생은 각자 이익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다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보편과 개별의 조화를, 조화의 차원을 말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고행자 환본제, 이 수행하는 사람은 본바탕에 이르려면 헛된 망상을 끊어야 된다. 끝에 망상 끊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집착을 끊었는데, 집착을 끊으라는데, 예전에 어떤 학회에서 또 논쟁이 있었는데, 아니, 원효 스님이 교종은 결국 깨달아 말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했더니 어떤 학자분이, 집착을 버리라는 뜻이다. 아니, 도대체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공의를 말한 건데, 공이 깨달음을 말하기 힘들고 결국 불가사의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또 공이라는 거는 집착을 버리는 거라고 말하면 집착을 버리는 방법을 말하기 위해서 공을 얘기하는데 이거 순환 문법이 되잖아요. 참 이게 골치 아픈 얘기가 돼요. 참 어렵습니다. 결국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이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어떤 스님들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선사들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무연성교가 이제 인연 따라 없기도 하지만 이제 이건 걸림이 없는 이라고 이제 걸림이 없는 그 좋은 기교로 여의주를 잡아서 진리의 교양할 자리를 능력대로 얻는다. 그러니까 그릇에 따라서 온다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제 어떤 빈부격차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기 위치에서 깨달은 그 생활의 달인이 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겠죠. 깨달음은 평등한 거고, 높고 낮음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란이 주문에 보배로 온 세상을 장엄하고 이제 공능을 말하죠. 마지막에 궁자실제 중도상, 중도에 앉아서 옛날부터 이름을 붙여라고 한다. 변함없는 이름 붙여. 이게 옛날부터 변함없는 이름 붙여를 또 다른 말로 열애라고도 하죠. 열애. 여여하다. 여여한 열애. 진리라는 거는 그렇고 그러한 거지. 특별하게 있었다 없었지 그런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러한 거지. 그런 측면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중도의 자리. 근데 우리는 항상 의문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중도의 자리는 또 뭐지냐? 경전에서는 절대 얘기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부족하고. 도대체 중도의 자리가 어디야? 그건 또 말이 한두 끝도 없죠. 경전 공부를 다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저의 결론이지만, 가나선 선문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몽둥이를 때리던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결론은. 차나 한 잔 마시던가, 뜰 앞에 잣나무던가, 옆에 컵이던가, 이걸로 법성계를 마치겠습니다. 팬서비스 차원에서 그 새해 인사에서 얘기하지 못한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의 소개를 하자면은, 저의 소개는 차차 하기로 하고, 제가 지금 방 모습을 그대로 비치잖아요. 이게 저의 사는 모습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저의 취미를 알 수 있죠. 일단은 저의 방만 보면은 저의 어떤 재산 규모도 알 수 있고, 대략 제가 이렇게 풍족하지 못하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근히 돈을 씀씀이가 있다는 거. 그 뒤에 그림들 보면 아시겠죠? 근데 비싼 그림은 아니에요. 아, 그래도 저런 그림도 사는 사람 별로 없죠. 뭐 돈 많은 분들은 더 좋은 그림도 많이 사겠지만. 저기, 저기 제 오른쪽에 있는 벽 구석에 있는 그림은 제가 대학교 때 산 겁니다. 대학교 때 그림 살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그때 거금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거금 5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원래 100만 원짜리인데 학생이라고 하니까 작가분께서 깎아주셨어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 그림이. 원래 그때 짝사랑했던 여자애 주려고 샀는데 저의 만용이었죠.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바보는 어렸으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저 바로 왼쪽에 저거는 호신데 대산 김석진 선생님이시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께 이제 주역을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께서 주역 강의를 듣고 나면은 1년 정도 강의를 듣고 나면 호를 내려주셔가지고 동민입니다. 호가 동쪽 사람. 저 처음에 호 받았을 때는 좀 기분이 나빴어요. 저 무엄하지만 아 동민이 뭐야? 저 멋대가리 없이 동쪽 사람. 근데 호는 오히려 노자도 그러지 않습니까? 좀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게 오히려 저기 좋은 거라고 동쪽 사람이 친근하고 사람에게 부담도 안 주고 좋은 호인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용기가 있었으면 어렵지 않았으면 선생님 왜 돌아가시기 전에 왜 저를 그러게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별일 있었을 때 왜 저를 호를 동민이라고 적으셨으니까 한번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납니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생각났을 때는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용기 있게.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려져 있는 그림은 개당 20만 원짜리인데 대학원에 같이 공부하던 할머니 선생님이 그리시던 거라서 그분 거하고 친구분 거하고 같이 샀어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솔직히 말하지만 이거 보시면은 화나실 수 있겠지만은 그 친구분 그림이 더 좋더라고. 지금 보이는 게 친구분 그림이 안 보이는 거는 그 선생님 그림. 그 다음에 이제 제 머리 위에 진짜 이제 머리 위에 있는 그림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인사동에서 충동 구매한 건데 파나예요, 파나. 파란색을 좋아하거든요. 20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근데 집이 인테리어가 괜찮으면 저기 돋보일 텐데 집이 이래가지고 색깔 벽지도 이래가지고 좀 그렇죠. 그다음에 냉장고는 뭐 별로 얘기할 게 없으니까 좀 카메라로 좀 가리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아래에 LP판하고 위에 CD가 있죠. 이거 말고 지금 안 보이는 쪽에 CD가 엄청 많아요. 제가 CD가 그래도 한 1000장 정도는 될 겁니다. LP는 한 300장?
제 형편에는 되게 넘치게, 분에 넘치게, 주제 넘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시커멓게 보이는 게 이제 오디오예요. 옛날엔 조금 더 좋은 오디오도 있었는데,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다 팔아먹고서 다시 장만했는데, 제법 합니다. 가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스피커는 저희 ATC라고 유명한 거예요. ATC 11. 중고로 120만 원 주고 산 거. 적은 가격이 아니죠. ATC 11. 그 다음에 앰프는 가격이 기억 안 나요. 앰프도 분리형이에요. 프리파워 분리형. 파워는 뮤지컬 피델리티 거라고 270 다시. 그 다음에 프리는 이 미러이 튼튼하게 생겨가지고 미제들이 옛날 거 물건들 보면 튼튼하게 생겨가지고 신뢰성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제가 취미생활 자랑거리죠. 그리고 안 보이지만 제 컴퓨터 앞에 외장하드에는 음악 파일이 10테라가 넘게 있습니다. 저한테 잘 보이시면은 복사해드립니다. 하드 가져오시면. 네, 이걸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